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2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발 우한 폐렴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제 조금 조정을 했었는데요. 어제 1% 정도 조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우려감을 다 딛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모두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 어떤 종목들이 약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나가도 문제가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중국에서 이게 예전에 2002년도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네, 네, 또 돼지 열병 때도 그렇고, 이게 한번 발병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네, 오늘인가요? 미국에서도 이제 확진 환자가 한 명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네, 네. 일본, 태국,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폴. 싱가포르, 그 다음에 네, 미국까지, 전 세계고, 아시아권은 거의 대부분이고, 미국까지 가는 일이 확산 속도가 빠른 것 네. 같은데요. 네네. 저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게요. 네네.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어떤 바이러스 확산 같은 그런 느낌 살짝 네네. 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우한시 지역이면 이제 남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쪽 음. 지역에서 일단 일어났었던 부분이었고, 네. 또 주변에만 이제 통제가 되면 됐었던 거였는데, 네. 이게 통제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막 급속도로 퍼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음. 근데 이게 사스 때도 그랬지만은 얘네들이 너무 이제 그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계속 풍긴단 말이에요. 좀 안일하게 대응해서 네네네. 이 병을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인 것 그죠, 같아요. 그죠. 네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확진 환자가 300명인데 그 중에서 네. 6명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더 기준으로 네. 봐서는 400명 확진에 9명이 또 사망했다고 더 나오거든요. 늘었네요. 네네,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 어우.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럼 이거를 그냥 아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네네. 사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지금 폐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자제시키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으로 넘어와서 확진 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우한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아, 전혀 통제가 안 네.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번에 한국에 온 사람도 우한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네네. 이번에 미국 오늘 새벽에 이제 그 확진된 사람도 네네. 우한시에 있는 사람인데 신혼부부였죠. 네네. 신혼여행으로 이제 가가지고 음. 그 중에서 신부가 이제 그 확진 환자로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미국 네네. 질병관리본부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그 무서운 게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그 과정, 그 행동 반경 안에 있는 그렇죠.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네네. 이게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그 사이에 뭐 기침을 한번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네. 대화를 했다거나 승무원들이랑도 연결됐을 테고요. 그렇겠죠, 그 그렇겠죠.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 내려와가지고 네. 쫙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버스를 타든 아니면 뭐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 뭐 다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퍼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치밀하게 좀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게 네네네. 없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좀 두루뭉실하네요. 네. 네네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한번 쉐이킹이 되는 거죠. 명절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수억 명이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랫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수억 명인 거죠? 네. 그 한번 이제 쉐이킹이 한번 되고 나면은 이게 그냥 다 뒤섞여 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발병지는 우한이지만 지금 보면은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냥 중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이 이제 계속 심각 수준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테마에 대한 영향은 당분간은 더 지속이 돼요. 음. 그래서 요 관련한 종목군들이 당분간은 더 힘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뚜렷한 백신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백신이 없는 그렇기 상황이고 때문에 예방. 뭐 백신 하면은 이제 항상 뭐 에볼라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뭐 지카 때도 지카 바이러스 때도 그랬지만 그렇죠. 백신 나온다 그러면은 꼭 진원생명과학이 얘는 항상 끼네요. 예. 얘는 근데 왜 여기서 자꾸 뛰는지 모르겠는데 네. 얘가 이제 이렇게 그때만은 이거 지금 보시면 2005년도 때도 이제 한번 튀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 얘가 꼭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대, 2014년대, 15년 그 뭐 에볼라, 메르스 이럴 때도 전부 다 이 종목이 주목을 좀 받았던 모습이어가지고 또 백신 이야기 이렇게 나왔다. 네네.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 튀어나올 건데요. 보통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네. 단기 상승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대신에 이제 그 손 소독제라든지 네네. 마스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법 강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네, 50 같은 그래서 기업이 네. 상승세가 좀 좋더라고요. 네. 50 같은 경우나 이제 웰크론 이런 웰크론, 기업들이 이제 네. 그 마스크 관련한 부분들이고 또 저기 있죠. 그 모나리자 상한가 네, 상한가 같은데요. 같네요. 네. 모나리자도 이제 그 원재료, 원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은 딱 보시면 백신 쪽에 대한 것들은 약간 불투명해요. 그런데 네. 이 손 소독제나 예방 이런 쪽에서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요. 뭐 어젠가 보니까 백광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을 좀 보이더라고요. 방역 관련인가요? 백광.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석회 관련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상한가 흐름의 어떤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런 걸로 연결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아, 그래서 네네네. 네, 백신보다도 지금은 이렇게 예방, 그 다음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방역. 마스크, 손소독제, 네, 이런 네네네. 방역, 이런 네, 쪽으로 네, 네. 좀 집중이 된다. 이 테마의 어떤 흐름을 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사실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기업들에서 백신이 나올 확률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돼지, 네, 거의, 아프리카 열병도 네. 거의 그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지 네, 않고요. 네네.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넘어왔었잖아요. 우리 네네. 첫 번째 그 환자가 브라질을 여행하고 돌아온 그 40대 남자였는데, 그 브라질에서 백신이 그게 됐어요. 네네. 네. 발명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테마가 형성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제대로 된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백신 관련한 종목들이 아니라 네네. 예방, 이런 쪽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뭐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전염병이고, 사람들 사람에 네네. 감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좀 빨리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철저한 방역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확산이 더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뭐 관련주들이 많이 뛰고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주가 지수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종합 주가 지수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은 시총 상위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 뭐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들 중에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뭐 지금 잘 나가도 문제, 뭐 못 나가도 문제, 잘 나가면 더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네. 이게 지금 그 시가총액 30% 네네네. 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네. 룰, 제한적인 룰인데, 네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시총이 이제 30%를 넘어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음. 근데 이 30%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냐면 네. 코스피 200에 대한 기준입니다. 아,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코스피 200에는 200개의 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체 시가총액을 다 합친 거에 30% 이상을 네네.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코스피 200 지수가 등락을 크게 네네.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리스크 관리가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피 200이 0.3%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네네. 이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지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건데 네네.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네네. ETF에 포함이 됩니다. 아, 이게 펀드 쪽, 네. 예, 그쪽이 이제 문제가 된다. 네. ETF 같은 경우는 딱히 뭔가를 이제 내세울 만한 기초자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네네.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인덱스 펀드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요 상황이 이제 30% 캡에 딱 걸리게 되면은 네네. ETF 펀드 쪽에서는 이걸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팔아라. 아, 지금 주가 잘 네. 나가는데도 보고 팔아야 되는군요. 네네네. 네네네. 팔아라. 왜냐면 지금 33% 정도 나온다고 해요. 네네네. 그 비중이. 그러면 네네. 3% 어치만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ETF가 팔게 되면 일단 네. 매도가 나오잖아요. 주가가 빠지죠. 매물량이 그러면은, 쏟아지게 네. 되니까. 네네. 예. ETF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펀드도 매도가 나오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네. 쟤네들이 팔아가지고 빠지는데 나도 팔아야지. 음. 그러면
ETF 팔고 일반 펀드 팔고 그러면 외국인 기관도 그 소식 들고 팔고요. 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개인들도 팔고요. 그럼 주가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빠지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네.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네네네네. 때문에 아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아, 해결책이. 뭐냐면 네네. 네, 30%룰 아래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네. 파는 게 매도하지 아니고. 않고 떨어뜨릴 수 있는 네. 방법은 주변 종목들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아,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면서 그렇죠. 삼성전자를 그 착시 효과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렇죠. 그냥 삼성전자의 어떤 비중 자체를 줄이는 거죠. 다른 종목들 시총이 네네네. 올라가게 되면 네네. 삼성전자의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될 테니까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시장이 받쳐주지 않았었던 상태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장이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코스피 200 다른 대형주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걔네들이 뭐 한 5% 6% 또는 한 10%씩 올라가 버리면 네네네. 삼성전자의 지금 어떤 이런 비중 부분들이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8% 급등을 해버리는데 그런 맞습니다. 걸 봐야 되나요? 네. 네네. 이게 그 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네네. 말씀드렸던 그 현대 위아, 현대차 이 네네네네. 내용들인데 이게 그 매수를 좀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좀 네네. 아깝네요. 근데 상황이 좀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른 시가총액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 판단이 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근데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매수를 해서 이 판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되면 현대차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뭐. 뭐 업황에 대한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현대차 쪽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네. 당연히 부품주들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 또 뭐 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라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그 2% 이제 정도 상승 급등했네요. 대체품으로 네. 또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라오긴 했는데 1%대 상승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이렇게 7, 8%씩 막 뛰어 올라가고 네네. 삼성전자는 1%씩 올라가게 되면 다 같이 장이 올라가면서 이 비율은 맞춰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절묘한 방법이 있었네요. 네네. 굳이 매도하지 않고도 주변에 있는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같이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을 줄여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네. 하게 될 수 있으니까 뭐 주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네요. 이거는 그 장이 좋아야지 돼요. 네, 장이 나쁠 때는 이게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장이 좋아야지만이 이제 뭐 매수가 들어오든지 뭐 그런 납득이 가겠죠. 네. 그러면은 뭐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태. 물론 네네. 이제 2019년도 이제 8월달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잡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2020년도 이제 1월달 꾸준히 상승을 했고 2250을 돌파를 하고 오늘도 2267을 이제 달성을 했었는데 시장이 그만큼 이제 받침이 된다. 굉장히 좀 강하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리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주도 업종, 종목군들 보면 이제 네네. 대형주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네.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시장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어떤 그 억울한 누르를 쓸 수도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기술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로 만약에 그 시장 계속해서 굴러간다면은, 같은 또 강한 종목도 강한 상승세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의 우한의 폐렴 확산 속도를 좀 저지를 하고 제대로 된 방역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증시에 또 더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랜만에 또 돈빛나 출연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시장이 뭐 악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상승을 하는데 항상 그렇듯이 뭐 이런 장에는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격언이 따로 없네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고 시세가 가까워져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